안녕하세요. 더 배움 우편상식 정승현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그린 우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린 우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자우편은 내용문과 발송이 등등등 나와 있고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은 우편물을 제작, 배달까지 전 과정을 우체국이 대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제작을 해줍니다. 제작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봤던 내용들은 제작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보낸 사람이 만들고 포장하고 다 했는데 여기서는 제작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다 해주는 겁니다. 전 과정을 다 해주는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서 이용이 되냐면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제작이라는 것은 어떤 규격화된 형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다 일정하게 똑같은 모양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경조사라든지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다, 안 좋은 일 이런 거 있을 때 참여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창회 모임이다.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다량의 우편물을 보내야 될 때 다량 만들 때 그다음에 그걸 개인적으로 만들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 우체국을 통해서 제작을 하게 되고 배달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봉함식, 접착식, 그림엽서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치고 우편물, 보통 우편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 증명, 계약 등기, 한지 이런 것들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내용 증명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언제 발송됐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이 개개인 소수가 아니라 다수일 때, 다량이 아니라면 이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증명하거나 할 때 제작 발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거는 1일 500통, 그 다음에 월 10,000통 이상,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다. 이렇게 구분이 됐었던 걸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약 등기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 다량으로 보낼 때 제작하고 배달까지 하는 걸로.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제작 수수료 같은 경우는 통상 우편 요금이나 아니면 수수료 가는 거는 이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보면 되고, 사실 이 부분에서는 문제 나올 게 없겠죠. 얼마다, 비용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지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종이를 바꾸는 겁니다. 종이를 좋은 종이로. 그래서 일반 A4 사용지가 아니고 국사용지가 아니고 고급 한지를 사용해서 하는 건데 30원이 추가가 된다. 30원 정도 수수료에 추가가 된다는 것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은 45페이지에서 기타 서비스라고 있는데 동봉 서비스다. 동봉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봉함식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다른 인쇄물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내가 원하는 걸 추가적으로 넣는다라든지 예를 들면 광고다라고 하면은 광고 넣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객 맞춤형 서비스라는 것은 봉투의 앞뒷면이나 엽서 등의 그림엽서에 로고나 예를 들어서 학원 광고다라고 한다면 학원의 로고라든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커리큘럼, 광고들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다음 기타 부가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기타 부가 서비스 종류는 많습니다. 기타 부가 서비스는. 근데 항상 기타는 크게 비중이 있지는 않지만 하나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넣지는 않았지만 포인트를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신문, 팩스, 광고, 나만의 우표, 고객 맞춤형 경조, 인터넷 우표. 자, 45페이지 3절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일간신문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 토요일자 발행 조간신문이나 금요일자 발행 석간신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 쳐주시고 토요일자 발행 조간, 금요일자 발행 석간 줄 쳐주시고, 배달은 언제 해주냐? 배달은 토요일 배달, 그다음에 월요일 배달 아니면 고객이 선택할 수가 있다. 배달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요일 배달, 월요일 배달. 요 같은 경우도 나올 가망성은 많지는 않지만 일요일 배달, 요일에 상관없이 이렇다라고 하면 틀린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사전송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냥 팩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팩스. 팩스 우편의 경우는 1번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우체국에서 받는 것, 수취인에게 직접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 시내외 동일한 요금이다. 요것만 좀 줄쳐주시겠습니다. 46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시내외가 동일한 요금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시외는 더 비싸다.
이러면 틀리는 거 되겠죠. 그 다음에 광고 우편 엽서 한번 읽어보시고 뭐 최저 20만 장 이상 300만 장까지 발행이고 뭐 지방 같은 경우는 5만 장 이상 20만 장 미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용어는 한참 많이 하는구나. 웬만한 단위가 아니구나. 이 정도로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만의 우표. 나만의 우표겠죠 말 그대로.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맞춤형 우편 엽서 한번 읽어보시고 경조 우편도 읽어보시고 인터넷 우표 그 47페이지에 인터넷 우표가 있는데 인터넷 우표는 뭐냐면 그 2번에 읽어보시고 1번 읽어보시고 2번 보시면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해서 수취인의 주소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한다. 왜냐면 이제 그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청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수취인의 주소까지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6의 우편에 관한 요금인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그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편 요금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인지 뭐 예를 들면은 먼저 내야 되는 건지 나중에 내도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편에 관한 요금은 종류가 총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별납, 요금 훈납,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 요금 감액 조건, 그 다음에 우편 요금 등의 반환 청구 등이 있는데 요금 별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금 별납을 보시면 말 그대로 이제 별도로 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동일인이 동일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동일인이 동시에 우편물의 종류, 중량, 우편 요금들이 동일한 우편입니다. 동일한 우편. 다량으로 발생하는 경우 개개 우편물에 우표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대신 요금 별납 표시만을 해서 일괄하여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 뭐 여기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동일인하고 동일한 우편 다른 거 안 됩니다. 자, 그 많은데 양이 많은데 이걸 다 우표 부치가 앉아 있고 막 주소수가 앉아 있고 이러면은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을 요금 별납을 표시하고 나중에 그 보낸 것만큼에 대한 것을 이제 부담하는 것입니다. 분담하는 것이고, 자 이게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의의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의의를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 간소화 그 다음에 그 우표 붙이는 부분에 써 있습니다. 요금 별납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돼 있는데 이게 고무인 표시로 될 수 있습니다. 고무인 표시라는 게 뭐냐면 도장을 찍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놔도 요금 납부가 증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모두 가능합니다. 요금 별납은. 근데 일단은 양이 적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금 별납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10통 이상, 10개 이상을 보낼 때에 이용이 된다라는 거 좀 봐주시고 자, 뭐 그렇게 하면 좀 되겠네요. 그래서 요금 별납이라는 것은 업무 간소화가 목적이다. 고무인 표시 체크해 주시고 10통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페이지에 요금 훈납입니다. 훈납. 자, 별납하고 훈납의 차이점은 별납은 이제 말 그대로 별도 납부하는 거고 훈납은 보시게 되면은 우편물의 요금을 발송할 때 납부하는 게 아닙니다. 별납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몇 개를 보냈느냐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납부하는 것인데 훈납이라는 것은 일단은 발송할 때 납부하는 게 아니고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물의 요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보낼 게 예를 들어서 뭐 5,000장이다, 뭐 10,000장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해서 그거에 대한 요금액의 2배를 일단은 지불을 해서 담보로 한 다음에 그걸 담보로 해서 그 1개월간 요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보낸 거에 대해서 훈납 나중에 내기 때문에 담보를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납 같은 경우는 그 일일이 다 힘드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보낸 다음에 한꺼번에 하는 거지만 훈납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예 1개월치를 다음 달 20일에 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떼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떼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납은 담보를 설정하는 이유는 떼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불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이제 하는 이유는 뭐 절차상 번잡함을 줄이고 우표의 소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그래서 별납하고 훈납을 좀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별납은 즉시, 그다음에 훈납 같은 경우는 담보 설정하고 나중에 한다는 거. 자, 편리한 제도, 둘 다 편리한 제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취급 대상을 보시게 되면은 동일인이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통상 및 소포. 그 다음에 모사 전송 팩스 우편물 팩스 우편물. 그 다음에 우편 요금의 계기 사용 우편물. 이렇게 수취인 부담 우편물.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백팩 개수.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두 문자를 따야 되는데 말이 되게 좀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다음 반환 우편물 중 등기 우편 취급물. 그다음에 요금 수취인 지불 특급 우편. 그다음에 그린 우편물. 이런 것들은 요금 훈합이 가능합니다. 요금 훈합 나중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 우편물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작까지 하는 거죠. 제작까지 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사실 제가 쓰면서도 좀 유치했는데 백팩입니다. 백팩 아시죠?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이가 아니고 이로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로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백팩 개수 반요 그다 이렇게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써놓고서는 이게 끝이면 안 됩니다. 밑에다가 수험생 여러분들은 100통 이상 팩스 우편물, 계기 사용, 그 다음 수취인 부담, 반환 우편물 중 요금, 수취인 지불, 그린 우편물 이렇게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책에다가 적어 놓으셔야 외우기가 쉽습니다. 백팩 개수 반요그다. 부끄럽네요. 좀 내용이 반요그다. 좀 약간 이 부분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워주시면 취급 대상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렇게 개수가 많은 것들은 응용이 돼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용 조건으로 보면은 뭐 우편물을 발송할 우체국이나 우체국을 이용 우체국으로 한다. 보시면 되겠고 50페이지에 3절 가시겠습니다. 3절 보시면 요금 수취인 부담이 있습니다. 요금 수취인 부담. 자, 말 그대로 이제 요금을 수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우편에 관한 요금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가. 그래서 그 앞에서 보셨던 게 요금 별납, 훈합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찌됐건 간에 발송인이 내는 것이지만 요금 수취인 부담 같은 경우는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계약을 통해 우편 요금을 발송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취인 자신이 부담하는 제도. 그 다음에 수취인 부담 표시를 해야 됩니다. 수취인 부담 표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표시를 해야 되고 나눠준 엽서나 봉투를 이용해서 발송인 요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이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표시와 상관없이 된다? 그럼 틀린 거 되겠죠. 자, 소비자 의견 알아보기 위한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자, 요 부분만 표시가 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취급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취급 대상은 통상, 등기 소포, 계약 등기 가능하며 부가 특수 취급도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아까 뭐 부가 특수 취급 그 사항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더 추가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여기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뭐 통상 우편물만 가능하다. 등기 소포 우편물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발송 유효 기간은 2년 이내다. 마찬가지로 발송 유효 기간이 없다. 또는 뭐 1년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니고. 근데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체국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사적으로 한다 또는 뭐 어떤 기업이다 라고 한다면 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2년 이내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만 좀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편 요금 감액 조건이 있습니다. 우편 요금 감액 조건.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반을 쪼개서 봤는데 좀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51페이지입니다. 엄청 내용이 많습니다. 분명히 읽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종류가 뭐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또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문, 서적 2,000통 이상, 그 다음에 공익, 국회의원 의정활동 1회 10통 이상 발생하는 별납 훈합, 상품, 광고, 우편물. 자, 우선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그 A의 통상 우편물에서 보시면 신문 동그라미 해주시고 신문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A에서 네 번째 줄 끝부분쯤 보시면은
발행 주기가 거기서부터 좀 줄쳐 주시죠. 발행 주기가 일간, 주간 또는 월간으로 해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중량과 규격이 같은 요금, 별납, 훈납, 일반 우편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그러니까 일간일 수도 있고 주간일 수도 있고 월간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월 1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정기적으로 해야만 감액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서적. 서적은 좀 낯이 익으시죠? 그래서 뭐 첨서에서 그 서인데 예전에 말씀드렸던 두 문자 뭐 신상, 정상, 뭐 첨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서입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48쪽 이상이다. 48쪽 이상이다. 좀 체크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요금, 별납, 훈납, 일반 우편물에서만 가능하다. 아니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C에서 보시게 되면은 1회 2,000통 이상 줄쳐주시고 그 다음에 1회 1,000통 이상 발생하는 요금, 훈납, 일반 우편물, 그러니까 요금, 별납, 훈납.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죠. 그래서 1회 2,000통 이상 하는 별납은 2,000통 이상 별납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훈납인 경우에는 1회 1,000통 이상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뭐 요금, 별납과 요금, 훈납은 뭐 1회 보내는 횟수에 보내는 그 양에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또 틀리겠죠. 또는 뭐 둘이 같다. 뭐 이렇게 되면 틀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D에 비영리단체가 공익활동 줄쳐주시고 그 다음에 E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뭐 연간 3회다. 3회 정도까지만 줄쳐주시고 그 다음에 F에 1회 10통 이상 보내는 뭐 등기 우편물. 그러니까 이게 1회 10통 이상 발생하는 요금, 별납, 훈납인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안 되고 등기 우편물인 경우에는 10통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10통 이상이어도. 왜냐하면 일반 우편물이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2,000통 이상, 1,000통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럼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 우편물에서는 10통 이상이 된다는 거. 그 차이점. 그 다음에 상품, 광고, 우편물. 여기서도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뭐 2,000통이다, 1,000통이다. 별납이다, 훈납이다. 이런 기준만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 5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소포 우편물이 있습니다. 소포 우편물. 자, 소포 우편물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뭐 1회 2개 이상의 발송하는 우편물 또는 월 50개 이상 발송하는 뭐 훈납 줄쳐 주시고 뭐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1회 2개 이상. 그다음에 사전 계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월 50개 이상 발송하는 등기 우편물.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습니다.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그 20개, 50개, 뭐 1회 2개 이상, 1회 2개 이상, 월 50개다 줄쳐주시고 1회 2개 이상이다 등기 우편물. 그다음에 뭐 계약 관계에 있어서 사전 계약에 의해서 보내는 월 50개 이상 등기 우편물.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겠고,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 그러니까 감액 조건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감액해주는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제 감액을 해주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액 조건이기 때문에 감액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도 넣어놨다? 그럼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숫자나 그 다음에 상황들 줄쳐드린 거 그런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숫자. 왜냐하면은 그 숫자 미만이면은 범위 내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이 안 되니까 그 숫자를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더.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5절을 가시게 되면은 자, 우편 요금 등의 반환 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편 요금 등의 반환 청구.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은 그 서비스가 거 보시면 개념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 우편에 관한 요금, 뭐 우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다음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비스의 대가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서비스보다 많은 요금을 받았다면 이를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지불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 또 다른 의미로 볼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그 서비스가 적절하지 않았다.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예 안 한 걸 수도 있지만 뭐가 하긴 했는데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많이 받았다면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양가로 2번 보시면은 자, 모든 경우를 다 인정해버리면은 포화 상태가 될 겁니다. 포화 상태. 예를 들면은 그 민원 같은 거 보시더라도 창고가 불이 납니다. 불이 나. 민원 보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것들은 사실 개인의 불만 때문에 오는 건데 우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똑같이 개개인의 것을 모두 다 들어줘 버리면 포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편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정해놓은 것만. 그래서 뭐 우편법 제25조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우편 요금 등의 반환 사유, 반환 범위, 반환 청구 기간 이게 나와 있네요 여기. 그래서 책에 좀 길게 나와 있지만 좀 보시게 되면은 자 반환 사유 및 반환 범위. 자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해서 과다 징수됐다. 과다 징수. 그러니까 잘못한 게 아니라 과다 징수가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당해 우편 요금 등을 납부한 우체국에서 반환 받을 수가 있고 60일 동그라미 해주셔야 됩니다. 60일. 자, 이 60일이 넘어가면 청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60일 안쪽으로 해가지고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특수 취급 수수료를 받은 후 우편관서에 가지로 해서 특수 취급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특수 취급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특수적인 상황, 이걸 특수하게 다뤄달라 이렇게 해서 보낸 건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상관이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그 우편요금 납부한 우체국에서 60일 이내에 해야겠죠. 근데 사실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뭘 아셔야 되냐면 우체국이 나서서 직접 나서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수취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수취인에게 어떤 내가 보낸 것이 제대로 왔느냐 또는 과다징수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됩니다. 아 이게 과다징수가 된 거구나. 그렇게 알아봐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제 냅둬버리면 우체국은 굳이 이게 과다징수 된 건지 우체국이 증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특수 취급을 하지 않고 과실로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내는 사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설 우체통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폐지시킨 경우 폐지한 다음 날로부터 납부 수수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발송이 안 된다는 거죠. 발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고 여기서는 숫자가 조금 다르네요. 여기서는 60일이었지만 폐지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30일.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보내는 사람, 발송인이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접 파악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한 과다징수는 우체국에서 고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해서 잘못 적혀 있다라든지 이러면 틀리는 게 됩니다. 이러면 자 그래서 반환 청구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 2번을 좀 보시게 되면은 우편요금 반환 청구서의 접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동그라미를 좀 쳐주셔야 되는 게 그 청구인의 반환 정보를 검토하거나 수리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봉투 등의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증거 자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발송인 개인이 증명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되고 제출해야 됩니다. 넣어서. 그 다음에 3번에 우편 요금은 현금으로 반환할 수도 있지만 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표로도 가능하다. 물론 이제 우표 하시는 분은 분명히 없습니다. 근데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이제 다음이 챕터 7인데 챕터 7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앞서서도 챕터 7부터는 해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좀 앞에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손해배상부터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손해배상이냐 또 손실에 대한 보상은 뭐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살짝 간략하게 보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는 국내 우편물의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말로도 나와 있지만 국내 우편물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우편에 대한 손해배상은 따로 다루지는 않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 말 그대로 그 우편물에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손실이 났다 또는 완전 파손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 자, 이 세 가지로 해가지고 좀 구분이 되니까
보시기 전에 그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챕터 7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은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6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